여기는 미국 플로리다주의 폰트 베드라 비치라는 곳이에요. 그냥 미국 바다 뭐 어딘가겠지 뭐. 2002년 8월 17일 토요일 밤, 요 부부가 이 바다에 온 거야. 왜 왔어? 플로리다에 사는 30살 저스틴, 27살 에이프릴 바버라는 부부인데, 이날이 결혼 3주년이었거든요. 둘이서 이제 좋은 데 가갖고 밥 먹고 여기에 나와서 걸어 다니는 거지. 막 어둑하고 파도 소리 막 철썩철썩해. 바람도 적당히 선선하니까 기분이 좋은가 봐. 손잡고 모래 밟으면서 뭔가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우리가 막 처음 만날 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은 상상을 못했다. 내가 앞으로 잘해주겠다, 풀이라. 잘 살자. 이런 얘기하면서 걷는데 저쪽에서 모자 쓴 아저씨 하나가 이렇게 걸어와요. 저스틴은 저 아재 저거 술 한잔 빨았는데 이대로 집 들어가면은 아내한테 드립다 혼날 테니까 술 깨려고 바람 쐬나 보다 생각했어. 근데 이상한 거는 아니 저 아저씨도 우리 오는 걸 볼 텐데 조금 옆으로 비켜서 걸어가야 될 거 아니야. 너무 정면인 거예요, 방향이 서로가. 모자도 썼고 고개를 숙여서 우리를 못 보나? 더 가까이 오면 뭐 우리가 비키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코앞까지 오니까 이 새끼가 강도였던 거야. 총 꺼내면서 가진 거 다 내놓으래. 그러면서도 이 강도가 처음인지 꽤 긴장하는 것처럼 보였대요. 땀도 흘리고 목소리도 괜히 크게 떨려. 가진 것 안 되나? 막 얘기했던 거야. 저스틴과 에이프릴은 괜히 자극했다가 더 큰일 날까봐 일단 돈을 주려고 했어. 지갑 꺼내려고 주머니에 손을 넣는데 강도가 오해한 거지. 저스틴 주머니에서 지금 뭐 나올지 모르니까 불안해서 그냥 쏴버렸어요. 근데 또 총에 맞은 사람은 지갑 꺼내려고 했던 저스틴이 아니야. 옆에 있던 아내 에이프릴입니다. 머리에 맞고 쓰러지자 남편도 이제 이성을 잃잖아. 강도가 앞에서 총 겨누고 있었지만 막 소리 지르면서 아내를 흔들어 깨우려고 했거든요. 이 상황에 더 놀란 건 강도야. 지가 더 크게 소리 지르더니 이번엔 저스틴을 또 여러 발 쏘고 도망갔다고. 지갑은 뭐 뺏지도 못했어요. 한 30분 뒤 119에 신고가 들어옵니다. 저스틴인데 바닷가에서 나 지금 강도 만났고 아내는 머리에 총 맞았다. 나도 몇 발 맞았는데 기절했다가 일어나 보니 아내가 의식이 없다는 거지. 밤 11시 30분경 경찰이 바닷가 현장에 도착합니다. 남편인 저스틴을 먼저 발견했거든요. 신고하고 이 사람이 좀 움직였나 봐. 해안가 도로 갓길에 세워둔 자기 차에 타고 피 흘린 채 정신을 잃고 있었어. 왼쪽 어깨, 손에 관통상이 있었고요. 목과 승모근 주변에도 총알이 스친 흔적이 있었다고. 동시에 다른 피해자인 아내 에이프릴 찾아야 되는데 없어. 그래서 이게 상황이 이상해 보이는 거지. 총은 바닷가에서 맞았다는데 왜 남편은 차에서 발견돼요? 아내가 쓰러졌다고 신고했었으니까 그 장소는 바닷가일 거 아니야. 근데 자기만 그 장소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병원 보내기 전 저스틴에게 물어보니까 강도에게 총 맞고 잠깐 기절했다가 일어났더니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쓰러졌던 아내가 파도에 쓸려 물에 떠다니고 있었대요. 그래서 급한 대로 일단 건져냈는데 자기도 어깨랑 손 다쳤잖아. 더 이상 옮길 수는 없어서 혼자 휴대폰 두고 내렸던 차로와 신고를 했다는 거지. 그리고 신고는 했지만 자기도 마음이 너무 급해서 경찰서로 운전해 가려고 했는데 총 맞은 자국이 너무 아프니까 차 세우고 있다가 기절했었다는 겁니다. 설명이 뭐 막 똑 부러지고 그런 느낌은 없는데 총 맞고 치료받아야 될 사람에게 더 이상 물어볼 순 없잖아요. 당장 경찰이 에이프릴 찾는 게 급했단 말이야. 인력 추가해서 해변 수색했는데 진짜 이날 힘들었대요. 일단 여기가 가로등 하나 없어. 바닷가에. 풀도 많은 해변가라 날벌레가 이게 막 군대에서나 보던 수준입니다. 어두운 데서 후레쉬 키면은 이렇게 빛이 쫙 퍼지잖아요. 그 반경이 다 벌레가 꽉 차가지고 깜깜해질 정도래. 이렇게 수색을 한 거지. 그래도 몇 시간 만에 에이프릴을 찾긴 했어요. 왼쪽 볼이 총에 관통됐었고 바다에 빠졌으니까 체온이 금방 떨어졌는지 저체온증으로 죽은 것 같더라고. 결혼기념일인데 아내가 죽었어. 범인 잡으려면 저스틴의 진술이 중요하죠. 치료받고 깨어났다길래 다시 만나러 갔거든요.
경찰이 와서 보니까 얘가 생각보다 많이 안 다친 거야. 총을 맞았는데도. 어깨랑 손에 4발 맞았지만 생명에 위협이 되는 수준이 아니었고 의사는 일주일 정도 치료받으면 퇴원해도 괜찮을 정도래. 저스틴의 이야기 다시 들어봤고요. 그 진술로 2년 만에 범인을 잡습니다. 이 새끼야. 이 새끼 이름이 저스틴 바버예요. 바버 새끼. 죽은 에이프릴의 남편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게 남편이 아내를 쏴 죽이고 강도 살인으로 위장한 자작극이었다는 거지. 뭔 일이야, 씨. 일단 저스틴과 에이프릴 이야기를 더 알아보자면 둘이 고향이 같습니다. 오클라호마의 작은 동네 출신이래. 저스틴 바버 1972년생, 사건 당시 30살. 오클라호마 더스틴이라는 데서 농장을 크게 하는 집 아들내미래요. 공부 잘해서 고등학교 수석 졸업했고 오클라호마 대학에서 경영학 전공했어. 졸업하고는 재무설계사 준비를 했는데 이게 뭐 인스타에서 뭐 벤츠 시계 이딴 자랑하고 상태 알린 말에 노력으로만 살아온 30년 이딴 게 아니고 MBA 진짜 제대로 경영학 석사를 시작한 겁니다. 나중에 좋은 직장도 들어갔고요. 돈 잘 벌었어요. 취미는 승마래. 주변 평가대로 뭐 건실한 청년이었다는 말들이 있고. 자, 그럼 아내 1975년생 사건 당시 27 에이프릴 로트입니다. 결혼하면서 남편 성으로 바버 된 거야. 작은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같이 얼굴이 너무 이뻐가지고 어릴 때부터 유명했대요. 근데 더 칭찬할 만한 건 얼굴이 아니야. 성격이지. 17살에 엄마가 사망했어. 아빠는 그럼 일 나가야 되는데 동생이 둘이나 더 있네. 자기가 엄마 역할 대신하면서 동생들 키우는 거지. 그래도 힘든 척을 한번 안 한대요. 맨날 웃고 어른스러우니까 친구들이 또 좋아하고. 방사선 치료사 됐거든요. 이것도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암으로 죽었거든. 그때 암에 관심이 생기면서 이쪽 일을 한 거고. 그러다 1998년에 둘이 처음 만납니다. 여자애가 저스틴의 고등학교 동창회를 간 거야. 아는 고향 오빠가 있어요. 얘가 저스틴이랑도 친구라 둘이 소개시켜 준 거지. 그래서 만났는데 저스틴이 먼저 여자가 마음에 들었대. 에이프릴도 뭐 괜찮아 보이니까 사귀었어요. 에이프릴은 머리 좋은 남자를 좋아하나 봐. 저스틴만큼 똑똑한 남자 본 적 없다고 엄청 자랑해. 저스틴도 잘해주니까 뭐 10달 만에 결혼도 했거든요. 10개월이면 사실 결혼하기 좀 빠르잖아요. 서양이라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얘네 관계가 너무 좋아 보이니까 빨리 결혼했지만 주변에서 다들 그럴만하다 이런 반응이었어. 한 3년 살았고 다들 결혼 진짜 잘했다고 했거든. 근데 이게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실제 생활이 사람들 생각과 많이 달랐대요. 시작은 에이프릴의 가족 문제였어. 결혼 전부터 자기가 엄마처럼 동생들을 키우다시피 했잖아요. 동생들이 나이 차가 많이 납니다. 에이프릴이 결혼해도 아직 애들이야. 에이프릴은 이게 걱정이 계속 되니까 결혼할 때 뭐 동생들을 친척집에 보냈지만 저스틴에게 계속 은근히 동생들 직접 키우고 싶다는 티를 냈어요. 직접 이야기가 나온 뒤로는 한 달을 설득해가지고 결국 집에 들였어. 저스틴 입장에서는 어때? 에이프릴 가정사 다 이해됩니다. 아니 그렇다고 지금 우리 신혼인데 처남을 둘이나 집에 들이면은 말이 처남이지 그냥 애들이라고요. 아내가 돌보겠다곤 했지만 그 돈이 어디서 나와? 내 돈으로 키우자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 저스틴이 여기에 불만이 많았어. 그리고 다른 문제가 이어지는 거지. 뭐 데려와서 키우긴 하는데 저스틴과 에이프릴의 양육 방식이 또 크게 차이 납니다. 양육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지금 동생들이 어린 거예요. 저스틴은 어릴 때 농장에서 뛰어다니고 동물들 밥 주고 씻기고 돼지 똥 치우고 막 이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애들도 좀 뛰어놀게 키워야 한다는 주의입니다. 남자애들인데 놀다가 뭐 또 다쳐도 보고 싸움질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에이프릴이 정반대야. 엄마가 병으로 고생하다가 죽은 걸 봐서 그런지 동생들 키워야 된다는 책임감도 있고 너무 매사에 애들이 어떻게 될까봐 막 전전긍긍 막 엄살이 너무 심해요. 애들끼리 분명히 잘 놀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 눈에 그냥 자기 기준에 불안하다 싶으면은 그런 것도 아닌데도 바로 달려가서 노는 거 말리고 혼내고 뭘 못하게 해.
저스틴이 놀아주는 중에도 에이프릴이 갑자기 달려와서 막 이래버리면은 저스틴은 기분이 나쁘잖아요. 에이프릴이 가정폭력을 저지르는 건 아니야. 근데 너무 통제적인 여자였어. 자기가 낳은 애들이 아닌데도 이 문제로 부부 사이가 나빠졌고요. 나중에는 막 소리 지르면서 싸움질을 할 정도가 됩니다. 얼마나 싸웠냐면은 애들이 먼저 누나, 우리 친척 집에 다시 보내줘라. 매형이랑 사이좋게 좀 지내 앞으로.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였다는 거지. 결국 애들은 한 1년 살다가 친척 집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저스틴이 내쫓은 것도 아니야. 동생들이 직접 꺼낸 말이니까. 이제는 부부만 남았잖아. 에이프릴도 아쉽지만 이렇게 된 거. 그래. 그동안 못한 신혼생활이라도 좀 즐겨보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타이밍에 저스틴이 플로리다주로 발령이 난 겁니다. 이때 부부는 조지아에 살았거든요. 에이프릴 회사도 여기고 저스틴이 발령된 곳은 차로 3시간 가야 돼. 출퇴근 어렵잖아. 그래서 둘이 의논해가지고 저스틴만 갑니다. 이렇게 2년을 주말 부부로 살았어요. 그래도 연락을 심하게 자주 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은 도움이 실질적으로 안 되지만 꼭 의논하고 잘 지냈어. 에이프릴에게 문자 하나가 오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럼 이 문자를 보낸 사람은 누구냐? 그때 처음에 둘이 소개해준 고향 친구, 그 오빠. 연락해서 안 될 사람은 아니지만 이 문자의 내용이 이상한 거지. 저스틴이 만나는 여자가 생겼는데 둘 사이가 심상치 않다. 그러면서 팔짱 끼고 막 테니스 치는 여자 사진을 같이 보낸 거야. 에이프릴이 충격받았어. 그동안 주말 부부로 잘 지낸 이유는 내가 남편을 그만큼 믿었기 때문이었는데 이게 깨졌잖아. 에이프릴도 이게 대단한 여잔 게 얼마 고민도 안 하고 이혼을 결정했어요. 바로 이러기는 쉽지 않거든. 곧 결혼 3주년이라 이 결정이 더 빨랐던 것 같아. 3주년 날 만나서 이혼 얘기 꺼내고 결혼 기념일이지만 이제는 이혼 기념일로 만들어서 복수할 생각인 거지. 저스틴도 혼자서 나름 결혼 3주년 준비했습니다. 권총, 아내 이름으로 가입한 200만 달러짜리 생명보험 증서. 수령이는 당연히 자기 이름이고. 답 나왔잖아 이제. 저스틴 바버는 아내 생명보험금 노리고 일부러 사람이 적은 바닷가로 아내를 데리고 가서 총으로 쏴 죽이고 강도처럼 사건을 꾸민 거예요. 바람났으니까 돈도 뭐 필요하겠죠. 그 여자 뭐 사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새끼가 아내 몰래 빚이 많아요. 10만 달러가 넘는 연봉 받으면서 회사 다녔거든. 근데 빚이 왜 있어? 아내 없으니까 놀러 다닌 거지. 사치가 심했고 거기에 주식을 했네? 그러면서 생긴 빚이 월급으로만 다 나가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갑자기 현타가 온 거야. 아니, 뭐 내가 지금 재미있게 잘 살고 있는데 어? 굳이 이 결혼 생활 왜 계속해야 되지? 그리고 지금 이 빚들 다 어떻게 해야 돼? 싶은 차에 생명보험금이 생각난 겁니다. 이미 1년 전 보험회사에 에이프릴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가입했고요. 의심을 피하려고 왜 자기가 혼자 다른 지역에서 아내 없는 상태로 생명보험을 들고 있잖아. 의심받을까봐 자기 이름으로도 같은 걸 가입했어요. 이러면은 보험 설계사 입장에서 남편 혼자 왔지만 의심하기 어렵겠지. 보험 가입됐어. 이제는 어떻게 죽일지를 궁리해야 될 거 아니야. 맨날 컴퓨터로 외상, 치명적이지 않은 총상 살해, 오른쪽 가슴 이런 거 검색하고 총기 사고에서 생기는 상처와 사람의 신체를 공부합니다. 아니 어차피 죽일 거면은 머리, 목, 심장 뭐 이렇게 한 방이면 끝나는 건데 왜 이런 걸 굳이 공부하냐? 의심 피하려고 지도 보험 가입했대잖아. 총도 의심 피하려고 지 몸에 쏴야 되니까 어디가 안전한지를 공부한 거예요. 뒤지지 않게 쏴야 되니까. 2002년 8월 17일 그날이 왔습니다. 둘이 각자 다른 생각하고 만나는 거야. 근데 티는 안 내고 일단 밥 먹었어. 바닷가 나가서 잠깐 걷기로 해요. 이제 에이프릴은 이혼 통보할 생각이고 저스틴은 쏠 생각이지. 이때 목격자가 없습니다. 둘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는데 저스틴에게 물어볼 수는 있죠. 하지만 이 새끼가 용의자인데 신뢰할 수가 없잖아 함부로. 확실한 건 에이프릴이 총에 맞아 사망했고 저스틴도 4군데의 총을 맞았지만 신기하게
생명에 아무 지장 없는 부위만 골라 맞았다는 겁니다. 모수는 저스틴의 증언에서 나왔어요. 모자 쓴 남자가 강도질을 하면서 우리에게 총을 쐈다고 했지만 여기 주변에 CCTV가 있어. 근데 저스틴 에이프릴 말고는 아무도 안 찍혀 있습니다. 주차장 CCTV에도 저스틴의 차만 있어요. 제3의 인물이 존재할 수가 없었어, 그 당시에. 저스틴 이 새끼가 CCTV의 존재를 생각 못했나 봐. 경찰은 이 점을 파고 들어야겠죠. 오히려 저스틴 바버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러다 6개월 전 치명적이지 않은 총상살해, 오른쪽 가슴 이런 거 검색한 기록을 찾은 거지. 6개월 전 치명적이지 않은 총상을 검색한 사람이 6개월 뒤 검색 내용대로 치명적이지 않은 총상을 입을 확률 얼마나 되겠냐고. 그래도 더 확실히 해야 되니까 사생활 캐봤어요. 아니 결혼 생활 좋았다는 새끼가 3년간 여자를 5번이나 받고 만났어. 돈이 필요했겠네 이 새끼가 이거 지금. 최근에는 아내 몰래 비싼 차도 샀고 주식 투자한 거 개망했어. 모조리 다 음봉이야. 통장 마이너스고 아내 생명보험금 200만 달러. 이게 27억쯤 됩니다. 수령인이 저스틴이야. 1년간 또 이걸 부었을 거 아니야. 그 돈도 있고. 어떻게 이게 다 우연이에요. 경찰은 사건 2년 만인 2004년 7월 9일 저스틴이를 아내 에이프릴 1급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재판은 또 2년 뒤인 2006년에 열렸고요. 여기에 이제 저스틴이랑 에이프릴 가족 다 왔어. 저스틴이 무슨 말을 하냐? 자기는 무죄래. 변호사는 강도 사건으로 아내를 잃은 불쌍한 남편이 범인으로 몰린 이 상황 정말 안타깝다면서 저스틴의 부상은 강도와 몸싸움 중 벌어진 것이고 치명적인 총상을 입지 않은 건 우연의 결과이므로 범인으로 의심할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는데요. 당연히 변호사 이렇게 말해야겠지만 그날 밤 현장에서 저스틴이 에이프릴 공격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총을 쏜 장면을 본 목격자, 지문, 혈흔, 소리 현장에 아무것도 없어요. 남은 게. 저스틴이 다른 여자를 몇 번 몰래 만났지만 그것도 살인의 직접적인 동기나 증거라고 연결시키기는 아직 어렵고 부부 사이는 좋았다는데 보험금 문제도 저스틴이 자기 것도 가입했잖아. 이 사건으로 만약에 저스틴이 사망했으면은 얘 보험금 200만 달러는 에이프릴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서로 맞수령인 했던 거예요. 이런 거 근거로 저스틴이 무죄를 주장한 건데 사실 이 상태로면은 저스틴이 유죄가 나오기 좀 어려워 보여요. 모순이 깨지지 않고 있잖아. 그런 마음은 아무도 안 들지만 물증을 우선할 때 얘 말이 맞는 거야 지금. 자 근데 저스틴의 총상을 본 의사들이 다른 말을 했어요. 오른쪽 가슴과 목 근처의 총상은 살짝 비껴간 형태다. 이거는 자해했을 때 생기는 상처의 형태다. 왼손과 어깨의 총상은 부상 정도가 목보다 심하지만 다른 신체 부위에 비하면 통증을 적게 느끼는 부위고 회복력도 좋다. 한마디로 생명에 지장이 전혀 없는 부위다. 이렇게 소견을 내린 거죠. 스스로 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이게 설득력이 좀 있어요. 진짜 강도가 쐈던 거라면 빨리 처리하고 도망가기 위해 직접적인 부위를 겨냥했을 텐데 여러 발을 쐈으면서 근거리였잖아. 전부 치명적이지 않은 부위만 맞추기는 어렵단 말이야. 병신이 아니면 이렇게 하고 싶어도 못해요. 부부 사이가 좋았다는 것도 에이프릴 주변 사람들 말로 반박을 했어요. 평소 심하게 이혼을 고민했었대 여자가. 저스틴의 거짓말이 슬쩍 보이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상태거든요. 이대로 근데 판결이 나와요. 배심원 12명이 사의를 회의했습니다. 5명이 유죄, 2명이 무죄, 5명은 보류. 다수결에 의해 저스틴 바버는 1급 살인이 인정돼 종신형 나왔지. 지금 교도소에 있어요. 경찰이 처음부터 자기를 표적 수사한 결과라 억울하대. 아니 병신이 지가 뭔데 표적 수사를 왜 당해.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네가 뭔데. 그냥 빡빡이 아니야. 아직도 지는 결백하대. 그리고 항소 계획 중이라는데 진짜 항소했다는 기사는 아직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인정하는 거겠지. 사건이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흐름상 저스틴이 범인처럼 보이게 알려져 있긴 해요. 바람났고 빚이 많았고 보험 가입했고 총을 샀어.
에이프릴에게 쐈다는 증거가 없는데 이거 총알 나선 자국 보면 되거든요. 에이프릴 몸에 박힌 총알의 나선 자국이 저스틴 총과 일치하냐 이거 확인하면 끝나는 거야. 뭐 다른 거 들어볼 것도 없어. 근데 이 부분이 기사가 없는 걸 봐서는 경찰은 총기 확보를 못한 것 같아요. 이 새끼가 어디다가 버렸나 봐. 그래서 심정상으로는 존나 범인이지만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인데 간접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았어. 이 모든 것들을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거지. 그래서 법원은 이 정도면 확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님들 생각은 어떤? 댓글 써주세요. 그리고 재밌는 게 이 새끼가 사건 전날 이런 노래를 들었습니다. 건센로드스라고 유명한 밴드인데 제목부터가 씨발 그녀를 사랑했지만 죽여야 했다 이런 겁니다. Used to love her, but I had to kill her 이런 거예요 제목이. 이 새끼가 이거를 컴퓨터에 다운받은 기록이 있어. 근데 노래 파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웠겠지. 파일 삭제는 경찰이 범인으로 생각한다는 증거 중 하나였어요. 근데 이게 또 노래 가사도 심상치가 않아요. 사랑했지만 뭐 죽여야 했다 뭐 이런 소리 계속 하더라고.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면서 이 새끼 진짜 범인 같을지 댓글 써주시기 바랍니다.